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국방 및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고 특히 해군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의 도전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지금은 해군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미 해군 함정의 설계와 건조 속도를 높이는 것을 향후 10년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조는 트럼프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미국 군대가 무력해졌다, 군사력 재건을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등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1월 6일 미국의 한 라디오쇼에서 트럼프는 해군을 재건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앞서 2024년 11월 6일 트럼프는 당선 직후 윤석열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건조 능력을 알고 있으며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도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해군력과 직결되는 군함 건조, 수리, 정비 능력 등을 확보함으로써 미 해군력을 증강하고자 트럼프가 직접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협력을 요청한 이유는 미 해군이 가진 치명적인 전략적 문제 때문입니다. 현 미국 해군은 낙후된 조선업으로 인해 군함 건조 수리 정비 능력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사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강력한 조선업 때문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실제로 독일 해군의 잠수함 공격으로 미국, 유럽 간 대서양 보급로가 차단되자 미국은 리버티선이라는 화물선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짧게는 며칠 안에 배 한 척이 완성될 정도였는데 이렇게 해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총 2,710척의 리버티선이 탄생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된 리버티선은 선박 손실을 빠르게 메꾸며 대서양 보급로를 되살렸고 리버티선이 실어 나른 막대한 물량은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조선업은 전쟁이 끝난 이후 서서히 침체됐습니다. 원래 미국 조선업은 1920년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인 존스법을 통해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노동 집약적인 조선산업 특성상 미국에 비해 임금이 싼 동아시아 국가들로 인해 미국은 점차 수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만 선박을 구입함으로써 기술 경쟁력마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미국 조선업은 점차 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공급망도 잃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981년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 역시 미국 조선업에 문제가 됐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조선업 정부 보조금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0개의 조선소가 미국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업 고용 인원은 1981년 18만 6,700명에서 2018년 기준 9만 4,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대형 상업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미국에 4개뿐입니다. 냉전 말기에 미 해군은 600척의 군함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약 290에서 300척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 해군은 355척의 군함 전력 수준을 달성하고자 했지만 미국의 조선업체들이 새 군함을 제때 만들어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비용이 초과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군함을 도입하지 못한 채 구형 군함을 퇴역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아 355척 구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해가는 동안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조선업에 퍼부으며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중동, 인도 태평양에 분산된 미국에 비해 중국 해군은 자국과 가까운 인도 태평양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군함 및 유지 보수를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을 통해 중국은 해군을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 군함 숫자에서 중국은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국가별 군함 수는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318척, 중국이 110척으로 미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엔 미국이 293척, 중국 350척으로 중국이 앞질렀고 2024년에는 미국 297척, 중국 370척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2030년엔 중국 군함수가 435척으로 미국 304척을 크게 앞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거기다 중국 군함 중 약 70%가 2010년 이후 진수된 비교적 신형 군함입니다. 반면 미 해군 군함은 약 25%만이 2010년 이후 진수됐습니다. 해군 작전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구축함의 경우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23척을 진수했지만 미국은 11척에 그쳤습니다. 구축함보다 크고 전함보다는 작지만 강력한 무장과 장거리 항해 능력을 갖고 있는 순양함의 경우 중국은 2017년 이후 8척을 진수했지만 미국은 한 척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탄탄한 조선업을 기반으로 해군력을 증강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의 해상 지배권을 탈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동맹국인 한국에게 군함 MRO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협력은 앞서 언급한 존스법에 의거해 군함 건조가 아닌 수리를 위한 조선소 인수라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 배치된 미 해군의 군함을 한국의 조선소에서 빠르게 수리하거나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미국 조선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 기업 중 한화오션은 국내 최초로 미국 해군의 군함 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시장을 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호의 MRO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3개월 뒤 미국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류함인 6호함의 정기수리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미국의 생산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하나그룹은 2024년 12월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아커로부터 1,448억 원을 지불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물류 설비인 도크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대형 상선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설치선 등 특수목적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의 수송함, 수리 개조 역량도 확보한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이곳을 미국 해양 방산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2024년 7월 미 군함의 유지 보수와 정비를 골자로 한 내용의 함정 정비 협약을 미국 해군 보급 체계사령부와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군력을 증강하고자 하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국은 20조 원 규모의 미국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외국 기업의 자국 내 선박 건조와 수리를 막는 규제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여러 경로로 한국과 협의 중입니다. 트럼프 역시 예외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352조 원에 달하는 미 해군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 몫으로 돌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은 고도의 기술력을 비롯해 빠른 건조 및 납기와 미국의 절반 이하의 건조 가격,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초계함, 호위함 등 여러 군함을 만든 경험 등 강점이 많습니다. 이는 중국에 밀리는 해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군함 보유량을 높이려는 미국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를 대상으로 한국의 강점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방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어수선한 탄핵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과 협상에 매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K방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